경상북도 영천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71살 강태준 씨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초 강 씨는 아내와 함께 동네 뒷산 산책로를 나갔습니다. 이 산책로는 벚꽃이 피는 봄이면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요. 예전에는 왕복 40분 코스를 거뜬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20분도 채 걷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분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병원 한번 가볼까? 강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사실 강 씨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몸에서 보내는 다른 신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건 이미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강 씨는 스스로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70 넘었으니까 당연한 거야.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나이 들면 남성 기능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요. 국내 한 대학 비뇨의학과에서 60대 이상 남성 840명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약 68%가 남성 기능 변화를 경험하면서도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병원을 찾아 상담하신 분은 겨우 13%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체면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동네 친구한테, 자식한테 말하기 창피하니까 그냥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그랬잖아요. 아프면 참고, 불편하면 넘기고, 남들한테 내 약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쁘느라 우리 몸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아왔던 건 몸의 불편함만이 아닙니다. 마음속 걱정, 부끄러움, 자존심,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결국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세대 남성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아내한테도 말 못하고 친구한테는 더더욱 못하고 혼자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상한 광고에 속아 비싼 건강식품만 사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 제가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남성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 전체의 혈관 건강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놀라셨죠? 저도 처음에 이 연구 결과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내 심장내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남성의 성 기능에 관여하는 혈관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보다 직경이 훨씬 작습니다. 대략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혈관벽이 딱딱해지거나 좁아지기 시작하면 심장 문제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남성 기능에서 먼저 변화가 나타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집에 있는 수도관을 떠올려 보세요. 큰 본관이 막히기 전에 세면대 가는 배관부터 물줄기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같은 원리입니다. 가장 가는 혈관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기능의 변화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메시지예요. 혈관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신호입니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내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기부전은 심혈관 질환의 조기 경고등과 같다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계단을 오르실 때 예전보다 숨이 차시는 분 계신가요? 저녁 산책이 점점 짧아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런 변화들이 혹시 부부 생활에서의 변화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지 않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증상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전반적으로 유연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기능의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위험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혈관을 점검해 보라는 편지요. 이 편지를 무시하시면 나중에 심장이나 뇌에서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를 일찍 알아채시면 오히려 좋은 겁니다. 이건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혈관을 관리하시면 남성 건강뿐 아니라 심장도 뇌도 온몸이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국내 순환기학회 발표 자료에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발기부전이 나타난 남성을 추적했더니요. 3년에서 5년 뒤 심혈관 질환 발생 확률이 약 1.5배 높았습니다. 작은 혈관이 먼저 문제를 보여주고 있었던 건데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긴 거죠. 이건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2024년에 체계적 문헌 고찰이 발표되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혈관 내피 기능과 산화 질소 신호를 직접 교란합니다. 그 결과 발기 조직에 손상을 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밝혀진 위험 요인이 정말 많았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과도한 음주, 심리적 스트레스, 심지어 만성 콩팥병까지요. 이 모든 것이 혈관 안쪽 벽을 공격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잠깐 산화 스트레스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서는 매일 에너지를 만들면서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 찌꺼기가 바로 활성산소예요. 쇠가 공기 중에서 녹슬듯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혈관도 녹슬듯 손상됩니다. 이게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이 활성산소를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흡연하실수록, 술을 많이 드실수록, 스트레스를 받으실수록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처리 능력은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혈관 안쪽 벽이 조금씩 상하는 겁니다. 바로 이 손상을 막아주는 게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래서 석류와 베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남성 기능이 떨어진다?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축적된 혈관 손상이 진짜 원인이고 그 손상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 상당 부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관 내피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과일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밥상에 이미 있는 한국 음식, 그리고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운동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숨은 요인이 있어요.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은 요인,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이 남성 기능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2025년 발표된 연구 리뷰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을 가진 남성의 69%에서 최대 82%가 발기부전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10명 중 7명에서 8명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숨이 자꾸 멈췄다 시작했다를 반복합니다.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옆에서 주무시는 분이 코골이가 심하다고 하시거나 자다가 갑자기 컥 소리를 내면서 숨을 몰아쉰다고 하시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숨이 멈출 때마다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뚝뚝 떨어집니다. 하룻밤에 이런 일이 수십 번, 심하면 수백 번 반복됩니다. 이 반복적인 산소 저하가 혈관 안쪽 벽을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혈관 벽이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을 넓혀주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의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산화질소가 부족해지면 혈관이 충분히 넓어지지 못합니다. 게다가 수면이 부족하면 남성 호르몬 분비도 줄어듭니다. 우리 몸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이 호르몬을 만드는데 수면 무호흡증으로 깊은 잠을 못 자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미국에서 20대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단 일주일만 수면을 5시간으로 줄였더니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10%에서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젊은 남성도 그런데 우리 나이에는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공장을 생각해 보세요. 밤사이에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야 재고가 채워지는데 정전이 잦고 나면 생산량이 반도 안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우리 몸이라는 공장에 밤마다 정전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코를 심하게 고신다는 말을 들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거우신가요? 낮에도 자꾸 졸리시다면요.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면 습관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마세요. 밝은 화면 빛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침실은 시원하게 어둡게 유지하시고요. 늦은 시간에 커피나 녹차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전에 30분 정도 바깥에서 햇빛을 받으시면 밤에 수면 호르몬이 더 잘 분비됩니다. 텃밭 가꾸기, 동네 산책,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 이것이 혈관 건강의 첫 번째 기초공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과일보다 먼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운동을 하셔도 잠을 제대로 못 자시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먼저 하는 것처럼 수면이라는 토대를 먼저 다지자는 뜻이에요. 자, 이제 혈관 안쪽 벽을 보호해주는 과일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박입니다. 여러분, 수박하면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간식이라고만 생각하시죠? 우리 어른들은 여름이면 마루에 앉아서 수박 한 통 쪼개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드시는 게 큰 즐거움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수박 속에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시트룰린은 우리 몸속에서 아르기닌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아르기닌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 산화질소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정원에 있는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호스 가운데를 꽉 밟고 있으면 물이 졸졸밖에 안 나옵니다. 발을 떼는 순간 물이 콸콸 쏟아지지 않습니까? 산화질소가 바로 그 발을 떼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주변 근육에게 힘을 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수박이 약은 아닙니다. 한쪽 드셨다고 당장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산화질소를 만드는 경로를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수박은 수분이 92% 이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을 잘 못 느끼셔서 물을 충분히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박을 드시면 물도 보충하고 비타민도 함께 섭취하니까 일석이조입니다. 하루에 종이컵 2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한 그릇, 오후에 간식으로 한 그릇이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양을 조금 줄이시고 담당 전문의의 조언을 따라주세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수박 껍질 쪽, 그러니까 빨간 과육과 초록 껍질 사이에 있는 하얀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시트룰린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버리시는 부분인데 아깝습니다. 이 부분을 얇게 잘라서 물김치에 넣으시거나 살짝 절여서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수박 껍질 장아찌 담가 드셨던 거 기억나시죠? 옛날 분들의 지혜가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수박 한쪽 먹었다고 마법처럼 달라지진 않습니다. 누군가 인터넷에서 이 음식 하나 먹으면 일주일 만에 해결된다고 말한다면 그건 과학이 아니라 광고입니다. 우리 몸은 광고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습관에 반응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좋은 것을 넣어주면 몸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반응합니다. 정원에 매일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물열 양동이 퍼붓는다고 꽃이 피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혹시 과일에 당분이 많아서 오히려 안 좋지 않냐는 걱정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60대 이상 분들 중에 과일을 피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통과일과 사탕은 전혀 다릅니다. 통과일 속의 당분은 식이섬유와 물, 비타민 속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속도 조절기 역할을 합니다. 당분이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스며드는 거예요. 사과 한 개 먹는 것과 탄산음료 한 캔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당뇨가 있으시거나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분은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담당 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주세요. 두 번째 과일은 석류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퇴직 후 텃밭을 가꾸시는 68살 윤병호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류가 좋다는 건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는데 알맹이 빼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이해합니다. 솔직히 석류는 좀 귀찮은 과일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루비색 알맹이 속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우리 혈관의 보수 공사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우리 혈관 안쪽은 나이,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때문에 조금씩 닳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해진 도로처럼요. 항산화 성분은 이 도로를 밤마다 보수해주는 공사팀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석류가 혈관 내피 기능을 돕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약은 아니지만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에 더하면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꼭 조심하실 점이 있습니다. 혈액 응고를 늦추는 약을 드시는 분이나 콩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고 드세요. 요즘은 마트에서 알맹이만 팩에 담아 팔기도 합니다. 하루에 종이컵 반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석류즙을 드시는 분도 계신데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고르시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그리고 석류를 드실 때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요거트 위에 석류 알맹이를 뿌려 드시면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해주고 항산화 성분은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도 혈관도 둘 다 챙겨야 합니다. 한 그릇으로 두 가지를 다 챙기는 거죠. 세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아로니아, 산딸기 같은 것들이죠. 이건 아마 여러분 냉장고에 이미 있을 겁니다. 손주들 간식으로 사놓으셨을 테니까요. 베리류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혈관 경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혈관 속을 돌아다니면서 손상을 막아줍니다. 수천 명의 남성을 장기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은 남성들은 발기 문제를 겪을 확률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핵심은 꾸준히입니다. 월요일에 먹고 화요일에 빼먹고 수요일에 까먹으면 소용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습관처럼 드셔야 합니다. 냉동 베리는 영양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잘 익었을 때 따서 바로 얼리기 때문에 영양소가 잘 보존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하면 됩니다. 아침에 귀리죽이나 요거트에 한 줌 넣으시거나 오후에 과자 대신 한 그릇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복잡하게 요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건강보조식품이 과일보다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 근거가 훨씬 탄탄한 건 매일 꾸준히 먹는 통과일 쪽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가 자연 상태로 함께 들어가니까요. 알약 하나에 이 모든 걸 넣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과일 주스로 마시면 안 되냐고요. 주스보다는 통과일이 낫습니다. 주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대부분 빠져나가거든요. 속도 조절기가 없어지는 셈이에요. 꼭 주스로 드시겠다면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하루에 작은 컵 한 잔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과일 3가지를 정리하면요. 수박은 산화질소 원료를 공급해서 혈관을 넓혀줍니다. 석류는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벽이 닳는 걸 막아줍니다. 베리는 플라보노이드로 혈관을 외부 손상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한 가지만 드시는 것보다
3가지를 번갈아 가며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 밥상에 이미 혈관을 지키는 보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좀 뜻밖이시죠? 마늘이 뭐 대단하냐고요. 2022년 국제 양리학 학술지에 실린 종합 리뷰를 보면요.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여러 경로로 혈관을 보호합니다. 첫째, 혈관 안쪽 벽을 공격하는 산화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둘째, 혈관을 조여버리는 물질의 양을 줄여서 혈관이 넓어지기 쉽게 만듭니다. 셋째, 산화질소 수치를 높여줍니다. 2025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알리신이 혈관 근육의 이완을 직접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요, 같은 해 영양학 학술지에 메타 분석 결과가 실렸습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확장기 혈압, 아래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혈압이 낮아진다는 건 혈관이 더 유연해졌다는 뜻입니다. 포인트는 생마늘입니다. 다지거나 으깨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시면 알리신이 활성화됩니다. 하루 한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위가 약하신 분은 밥이랑 같이 드시면 자극이 줄어듭니다. 우리 세대는 김치에, 된장찌개에 마늘 안 들어가는 음식이 거의 없잖아요. 별도로 뭘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의식적으로 생마늘 한 쪽씩 챙기시면 됩니다. 솔직히 우리 전통 음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오히려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김치에 들어가는 마늘, 된장에 들어가는 콩, 김치 자체의 유산균까지 우리 밥상은 이미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으로 가득합니다. 다만 너무 짜게 드시는 습관, 과도한 음주, 이런 부분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밥상에 답이 있었어요. 거기에 과일 한 그릇만 더하시면 완벽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늘을 많이 드시면 혈액 응고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은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빈속에 생마늘을 드시면 위가 쓰릴 수 있으니 밥이랑 함께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드세요. 우리 전통 방식대로 쌈에 싸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등 푸른 생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우리 밥상에서 정말 흔한 생선들이죠. 이 생선들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방출을 직접 촉진합니다. 산화질소가 만들어져도 제대로 방출이 안 되면 소용없는데 오메가3가 이 방출 과정을 도와줍니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어업을 하다 은퇴하신 65살 배종길 씨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평생 생선 먹고 살았는데 왜 안 좋아졌을까요? 배 씨의 경우는 생선은 많이 드셨지만 반찬이 너무 짜고 야채를 거의 안 드셨어요. 과일은 귀찮다고 안 드셨고 하루에 소주를 반 병 이상 드셨습니다.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배 씨는 그 뒤로 과일도 챙기시기 시작하셨고 반찬을 덜 짜게 드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소주도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셨어요. 6달이 지난 뒤 배 씨가 전화를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졌어요. 몸이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한쪽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과일도 드시고 마늘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짠 음식은 줄이시고 움직임도 더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등 푸른 생선을 드시면 충분합니다. 구이든 조림이든 상관없습니다. 비싼 보충제보다 밥상 위에서 챙기는 게 훨씬 안전하고 오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박과 베리로 산화질소의 원료를 공급하고 마늘로 혈관 벽을 보호하면서 산화질소 수치를 높이고 등 푸른 생선으로 산화질소가 실제로 방출되는 것 자체를 도와주는 겁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셈이에요. 거기에 석류의 항산화 성분까지 더하면 혈관 안쪽 벽의 손상까지 막아줍니다. 어려우신가요? 쉽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박은 문을 열어줍니다. 석류는 문이 녹쓰는 걸 막아줍니다.
베리는 문을 지켜줍니다. 마늘은 문과 주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생선은 문이 더 잘 열리도록 기름칠을 해줍니다. 이렇게 5가지가 협력해서 우리 혈관의 문을 잘 열리게, 잘 닫히게,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요. 여러분, 하루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솔직히 세어보세요. 텔레비전 앞에, 소파에, 식탁에 아마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골반 주변의 혈류가 느려집니다. 차가 안 다니는 도로에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피가 잘 안 흐르는 혈관에도 찌꺼기가 쌓입니다. 매시간 한 번씩 일어나서 5분만 움직이세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운동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반적은 운동입니다. 여성분들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남성에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골반저근은 골반 바닥에 깔려있는 근육입니다. 발기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해당 부위에 들어오면 이 근육이 조여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줍니다. 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골반적은 운동을 8주에서 12주간 꾸준히 한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40%가 정상 발기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추가로 약 34%가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합치면 74%에 가까운 분들이 나아진 겁니다. 약 없이, 돈 없이요. 운동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3초간 꽉 조였다가 3초간 풀어주세요. 이걸 10번씩 하루에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누워서도 앉아서도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에 근육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 소변 보시다가 중간에 멈춰보세요. 그때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골반저근입니다. 2~3달은 꾸준히 하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좋은 점은 소변을 참는 힘도 같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일석이조예요. 그리고 골반저근이 튼튼해지면 자세가 좋아지고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골반은 우리 몸의 중심이거든요. 중심이 튼튼하면 전체가 안정됩니다. 인천에서 퇴직한 뒤 손주 돌보기에 여념이 없는 63살 정혜식 씨가 이 운동을 시작하신 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처음엔 무슨 근육인지도 잘 몰랐는데 한 달 하니까 느낌이 옵니다. 2달 되니까 확실히 달라요.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고 뭔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이 운동은 몸만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감도 함께 돌려줍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3일 하고 그만두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를 닦는 것처럼 매일 하시는 겁니다. 일요일에 3시간 닦는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 닦아도 될까요? 안 되죠. 매일 3분씩 닦아야 합니다. 골반적은 운동도 건강한 식사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식사 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동네 한 바퀴, 텃밭 둘러보기, 이 정도면 됩니다. 좋은 음식을 드시고 가벼운 움직임을 더하면 혈관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줍니다. 학자들은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가 2이 아니라 3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서 비싼 보충제 찾으시잖아요. 수십만 원짜리도 있고 해외 직구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연구로 확인된 건 결국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수박 한 그릇, 마늘 한 쪽, 20분 산책, 골반 적은 운동 10번. 너무 쉬워 보여서 무시하시는 건데 바로 그 쉬움이 장점입니다. 쉬워야 매일 할 수 있고 매일 해야 효과가 납니다. 한 달에 한 번 비싼 보충제 먹는 것보다 매일 수박 한 쪽 드시는 게 혈관에 훨씬 낫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결과는 언제쯤 느끼실까요?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달라지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텃밭에 씨를 뿌리고 내일 수확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 물 주고 햇빛 들게 해주고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3주쯤 지나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피로가 줄고 계단 오르기가 편해지고요. 2달이 지나면 더 확실해집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어제 못 하셨으면 오늘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산책을 못 하셨으면 저녁에 나가시면 그만입니다. 과일을 빼먹으셨으면 내일부터 다시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전문의와 함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이런 생활 습관을 더해보세요. 약이 필요하신 분은 약도 드시면서요. 생활 습관이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약과 생활 습관이 함께 일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처음에 강태준 씨 이야기로 시작했죠.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던 분이 알고 보니 혈관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것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남성 기능 변화는 나이 탓이라 어쩔 수 없다? 아닙니다. 혈관 건강이 핵심입니다. 수면은 피로 문제일 뿐이다? 아닙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혈관과 호르몬을 동시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과일은 그냥 후식이다? 수박, 석류, 베리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혈관을 지켜줍니다. 마늘은 양념일 뿐이다? 알리신이 혈관 벽을 보호하고 산화질소를 높여줍니다. 힘든 운동만 효과가 있다? 매시간 5분 걷기, 골반 적은 운동, 식후 산책이면 충분합니다. 인터넷에서 비싼 보충제를 찾으시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것부터 해보시죠. 너무 쉬워 보여서 무시하기 쉽지만 대단한 건강은 소박한 습관에서 옵니다. 강태준 씨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강 씨는 결국 보건소에서 수면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가벼운 수면 무호흡증 진단 후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수박 한 그릇, 식사 때마다 생마늘 한 쪽, 저녁 산책 20분을 습관으로 만드셨습니다. 골반 적은 운동도 텔레비전 보시면서 매일 하셨어요. 넉 달 뒤 아내분과 다시 그 벚꽃 산책로를 걸으셨습니다. 40분 왕복을 걷더니요. 아내분이 그러셨답니다. 요즘 젊어 보인다고요.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한 겁니다. 특별한 비결이 아닙니다. 마법의 약을 드신 것도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주문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밥상 위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챙기시고 하루에 조금씩 움직이신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첫째, 냉장고에서 베리 한 줌 꺼내세요. 둘째, 밥상에 생마늘 한 쪽 올리세요. 셋째, 텔레비전 보시면서 골반 적은 운동 10번 하세요. 이 3가지면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혼자 안고 계신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라고 전해주세요. 말하기 어려운 주제인 만큼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혈관부터 튼튼히 지켜서 앞으로도 건강하고 당당한 날들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수박 한 조각부터 시작해 보시죠.